이 회사가 나랑 너무 안 맞아. 당장 관두고 싶어. 관두면 대책도 없이 뭘 어쩌라고. 안정적인 직업과 리스크가 큰 직업을 동시에 갖는 거예요. 한 기업에 나 자신을 묶어두지 말고 동시에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는 존재. 계획을 오랫동안 세우다 보면 세상이 변해버리겠죠. 안녕하세요. 언니가 읽어봤어. 박언니 박에스더입니다. 우리는 모두 지금의 세상이 굉장히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죠. 그리고 또 그 속에서 내가 변해야 한다라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 어디서부터 내가 변해야 하는 건가? 이미 어떤 조직에 속해 있거나 또 어떤 목표를 설정해서 달려가고 있는데 그 상태에서 내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변해야 한다라는 건가? 라는 질문에 맞닥뜨리면 좀 막막해지기도 하죠. 저도 최근에 제 삶이 정체돼 있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면서 새로운 시대를 진단하는 책, 또 혁신의 방법론을 제시하는 책들을 많이 읽게 됐어요. 제가 앞서 이제 소개를 해드리기도 했죠. 대부분 미국인 저자들이 쓴 책이죠. 그 책들을 보면서 그렇게 하면 정말 혁신이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다가도 나 혼자 할 수가 있어? 스타트업 같은 거를 당장 시작할 수 있는 혁신적인 기술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닌데 여건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 거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좀 좌절을 하기도 하죠. 그런데 제가 이 책을 보면서 좀 당장 내가 할 수 있는 것도 있겠구나라는 많은 격려를 받게 됐어요. 뉴 타입의 시대, 철학은 어떻게 삶의 무기가 되는가라는 책으로 국내에도 잘 알려져 있는 일본인 경영 컨설턴트 야마구치 슈의 책입니다. 이 책의 부제, 새로운 시대에서 살아남기 위한 24가지 사고와 행동 양식. 24가지 너무 많죠? 걱정하지 마세요. 이 박언니가 2가지 주제로 핵심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뉴 타입은 어떤 사람인가? 뉴 타입은 어떻게 살아가는가? 지금의 시대의 특징을 뷰카, 이 영어 단어의 이제 첫 번째 4개의 글자를 따서 만든 말이죠. 변동성, 불확실성, 복잡성, 모호성. 불확실하고 복잡하고 모호하게 계속 변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떤 것에 주목을 해야 되는가? 현재의 모습은 과거의 결정들의 집정물이다. 변화가 지금보다 더디던 시대의 판단의 결과다. 그래서 이 과거의 경험들 또는 과거의 경험들에 기반한 어떤 전문 지식들의 근거에서 이 현재의 모습을 해석하거나 또 미래를 예측하는 것은 안 맞는다. 이런 시대 진단 속에서 첫 번째 주제, 뉴 타입은 어떤 사람인가? 문제를 발견하라. 야마구치의 대명제입니다. 문제가 이미 주어져 있다고 생각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데 열중하지 말고 문제가 아직 발견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지금 문제라고 하는 것은 다 과거의 판단이야. 진짜 문제는 아직 발견되지 않았어. 그럼 진짜 문제는 무엇인가? 이상적인 모습과 현실 사이의 불일치, 괴리. 그럼 핵심적인 질문이죠. 이상적인 상태란 뭔가? 아직 몰라요. 내가 생각해내는 거예요. 내가 어떤 이상적인 모습,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가야 될 방향, 그런 것들을 구상할 수 있는 사람, 아젠다를 설정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한다는 거죠. 야마구치는 철학이란 어떻게 삶의 무기가 되는가에서도 강조를 했듯이 이 미래를 이렇게 구상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기초 교양을 쌓는 것이 중요하다. 나의 판단과 나의 직감을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한다. 세상에는 2 종류의 제품이 있다고 하죠.
생활에 도움이 되는 제품, 그리고 삶의 가치를 부여하는 제품. 이 야마구치처럼 이 생활에 도움이 되는 제품보다 삶의 가치를 부여하는 제품이 지금의 시대, 그리고 앞으로 더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애플이라는 기업을 대표적인 예로 들어요. 애플바, 애플 제품만 사랑하고 애플 제품만 쓰는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이 애플 제품의 기능 때문에 애플의 제품을 쓰는가? 물론 애플 제품의 기능이 좋지 않다라는 것은 아니고, 애플 제품을 쓴다라는 것이 자기 삶에 가치를 부여한다. 애플 제품을 씀에 의해서 내 삶이 더 의미 있어진다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렇게 어떤 삶의 가치를 부여하는 그런 제품들은 애플 같은 큰 기업에서만 만들 수 있는 건가? 오히려 작은 기업에서 만들 수 있다. 왜냐하면 대기업들은 대량 생산 체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작은 기업, 또 어떤 가치를 아는 개인들이 만드는 그런 제품들이 더욱 중요해질 것이다. 두 번째 주제로 들어가 보죠. 뉴 타입은 어떻게 사는가? 야마구치가 조언하는 삶의 대표적인 전략, 바벨 전략입니다. 자산 투자 기법에서 나온 말인데, 양극단에 있는 상품에 투자를 하는 거죠. 이거를 개인에게 적용을 해보면 안정적인 직업과 리스크가 큰 직업을 동시에 갖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삶을 혁신하자 이러면은 지금 안정적인데 직업을 버리고 새로운 거를 해야 되는 거야? 어떻게? 그러면서 주저를 하게 되죠. 그럴 필요가 없다. 둘 다 가지면 된다. 그러면서 아인슈타인의 예를 소개를 합니다. 아인슈타인이 이제 광양자 가설이라는 노벨상을 타개한 그 논문을 쓸 때 스위스 베른 특허청의 심사관이었다고 하죠. 그러니까 안정적인 직업을 가진 상태에서 자신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일을 같이 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 바벨 전략이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 어떤 한 조직 또는 한 기업에 나 자신을 묶어두지 말고 왔다 갔다 넘나들고 동시에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는 존재로 자신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이렇게 변동성이 큰 시대에는 치밀하고 논리적으로 오랫동안 계획을 짜는 것이 더 무의미할 수가 있어요. 계획을 오랫동안 세우다 보면 세상이 변해버리겠죠. 안 맞는 거죠. 그래서 또 다른 행동 지침, 우선 시도하라. 자, 우리가 아마존이라는 기업을 생각할 때 성공한 그런 성공 전략들을 바라보죠. 그렇지만 아마존은 무수한 아이디어를 일단 시도를 해본다. 왜? 새롭게 변하는 이 시대에는 뭐가 성공할지 몰라요. 그러니까 일단 시도를 해보고 그 중에서 이제 더 잘 될 것 같은 것들을 뽑아내서 계속 발전시켜 나간다는 거죠. 이 지금의 세상은 또 시도의 비용이 낮죠. 과거에 이제 새로운 걸 시도할 때 가장 비용이 많이 드는 것이 정보 수집이었는데, 지금은 인터넷에서 누구나 빠르게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 새롭게 시도를 하기 위해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포기죠. 개인의 역량에는 한계가 있죠. 무한하지 않아요. 새로운 거를 시도하기 위해서는 뭔가 버리는 것도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 행동 지침, 안 맞으면 탈출하라. 이 여자가 나랑 너무 안 맞아. 당장 관두고 싶어. 근데 막상 관두면 대책도 없이 뭘 어쩌라고. 그런데 야마구치는 대책이 없어도 탈출할 수 있어야 한다. 문제 설정이 영 안 맞으면, 아젠다가 영 잘못됐으면, 영 꼰대 회사라면 나가야 된다. 왜? 내 가치가 더 중요하니까. 자, 쉽지 않겠죠.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에게는 첫 번째 전략이 있잖아요. 바벨 전략. 오버래핑을 시키면 됩니다. 야마구치는 지금의 권력은 이미 낡았다. 지금의 게임의 틀 안에서 이기는데 집중하지 말고 시나리오를 다시 써라. 혁신의 방법론만을 쫓는 것에 대해서도 비판을 해요. 방법이란 수단일 뿐이다. 중요한 것은 의미다. 새로운 시대에는 의미 없는 일을 하는 사람은 반드시 무너진다. 라고 조언을 합니다. 제가 앞서 미국 저자들의 이 혁신론이 좀
혁신론 자체는 좋은데 우리랑 좀 안 맞는 것 같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게 아마 이제 미국과 한국의 어떤 이제 경제 구조, 기업의 문화, 뭐 고용 문화 이런 게 다르기 때문일 수 있어요. 이제 우리나라와 가장 그런 것들이 유사한 일본인이 쓴 책이라서 더 좀 현실적으로 와닿는 면도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바른 생활 말고 다른 생활 유튜브를 시작하는데도 이 책이 큰 격려가 됐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고맙습니다.